2026년 7월의 어느 날, 나는 청량의 작은 마을로 내려와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평균 연령이 80세인 이 작은 마을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농부가 굴러들어온 것이다. 저 이제 조금 해요. 네. 팔부 감아서 그런 놈이랑 이런 놈이랑 이렇게 딱 벌려놓고 이렇게 봐. 이렇게 맞으면 딱 맞는다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이러면 이게 흙만 인가려 놓는 거라고. 아까 훅 이렇게 하라. 아까 훅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오. 살짝만 요 정도는 살짝만. 요 정도는 됐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살아요. 여기 띄고 아니 띄고 살고 여기 하나 띄고 여기 하나 띄고 가깝게. 이렇게 나는 하나하나 배워가며 귀농을 할 준비를 마쳤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8월의 어느 날, 나는 옷가방 하나를 들고 시골살이를 시작했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농협. 여러분 하이. 다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오랜만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일단은 제가 오늘부터 여기 청량 광생리에서 농사를 지어보게 되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좀 긴데, 제가 최근에 좀 힘든 일들이 좀 많았어요. 일단 가족상을 2번이나 치르고, 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사업적으로도 추진했던 일이 좀 안 좋게 되기도 했고, 오랜 친구가 배신을 하기도 했고, 이 모든 일이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 정신없이 막 안 좋은 일들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슈라링이라는 캐릭터가 밝고 긍정적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어딜 가나 그런 사람으로 계속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버거웠던 것 같아.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무슨 조직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다시 검사를 맡겨놓고 집에 가는데, 이거 무서워야 되잖아요, 사실. 조직에서 양성이 발견됐습니다 이러면 거의 암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무섭긴커녕 너무 차라리 잘 됐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갔더니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위험한 상태니까 혼자 있지 말래요. 내가 어딜 가나 밝고 긍정적이고 해피 바이러스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던 내가 우울증이래요. 그것도 완전 심한 우울증이래요. 거기에 공황장애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쉬면서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하루에 한 20시간씩 잠만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사고 싶지도 않고 의욕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농협에서 이렇게 농심천심 프로젝트라고 농부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행복한 농촌을 구현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뭐 며칠 정도 농촌살이 하면서 이런 컨텐츠 한번 찍어보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제안이 왔는데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내가 집에 혼자 그냥 가만히 우울하게 있느니 시골로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천지겠구나. 그러면은 좀 치유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어요. 혹시 좀 더 길게 진짜 농사를 지어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렇게 지낼 집과 앞쪽에 밭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농사꾼으로 살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살려고 내려온 거예요. 늘 웃고 있어서 사람들은 제가 되게 행복한 사람이고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너무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색다른 시도를 하고 새로운 그런 걸 하면서 몸과 마음을 좀 치유받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프로젝트 농협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건 나약한 사람들이나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진취적이었고 모험가였으며 밝은 사람이었다. 그런 나에게 우울증이란 병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내가 4년 전 캠핑을 시작한 이유는 지친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4년 후 나는 또 자연으로 도망쳤다. 자연은 나에게 늘 도피처였다. 농부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된다. 여기가 해가 완전히 뜨고 나면은 요즘 거의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가서 물 주지 않으면 이따 낮에는 죽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움직여야 됩니다. 조금 늦었어 이미. 농부는 피곤해도 아파도
내일 밭에 나가야 한다. 농부가 하루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밭은 예외 없이 티를 내기 때문이다. 여기 이렇게 집 앞에 있는 밭이 한 50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 밭은 폭염이 오기 전에 미리 심어둔 데라서 좀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근데 문제는 저기야. 저기가 진짜 내 애증의 밭. 여기가 지금 100평? 100평 조금 넘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심었거든요, 서울에서. 다행히 어제 비가 와줘가지고, 비가 진짜 오랜만에 어제 와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살아났는데, 깻잎들은, 요 깨들은 살아났는데, 이거 보이세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계속 퍼다 날라도 이렇게 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야. 진짜 문제는 여기에요. 그래도 비가 와서 살아났다. 와, 씨, 이래서 비가 와줘야 되는구나, 시골에. 와, 여기 상추거든요? 상추랑, 살아났어. 어제 진짜 하나도 없이 다 죽었더니. 어제 진짜 이 상태였거든요, 이 상태. 와, 이래서 비가 와야 되는구나. 이런 애들은 다 죽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다시 살아날지도. 한 달 반 만에 15분 남짓 내려준 단비가 죽어가던 밭을 깨웠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을은 아침 6시면 모두가 깨어난다. 아직은 호스 하나 연결하는 것도 버거운 풋내기 농사꾼이지만 이 소소한 일상이 나를 다시 깨우는 것 같다. 또래 친구들이 워터밤으로 놀러 갈 때 나는 워터밭으로 출근을 했다. 이렇게 나는 농사꾼으로서의 하루를 시작한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지금 잡초가 엄청 자랐거든요. 더 더워지기 전에 잡초 제거까지만 하고 오늘 오전 일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더워. 와, 체감온도 벌써 한 36도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기가 그 칼날 그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위험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끈 형식으로 나온대요. 너무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조금 덜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조금 덜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 첫 경험은 늘 낯설고 두렵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이 낯설음은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왜 시골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나 했거든요. 땀에 쩔고 막 진흙이랑 풀떼기랑 다 묻어가지고 빨래를 매일 해야 돼.
경치 최고였어. 평소 같으면 침대 위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시간에 난 벌써 많은 걸 해내고 돌아왔다. 하지만 아직 나는 아침밥보다는 아침잠이 더 중요한 도시 사람 그 자체였다. 아침에 그 많은 걸 하고 씻고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오전이에요. 11시도 안 됐어. 대박 사건. 어차피 지금부터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여기 38도거든요. 저번 주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어도 지금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 시간에는 계속 방송이 나오거든요. 야외 활동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근데 아직 뭐 집에 먹을 것도 거의 없고 오늘 마침 동네 시장 5일장이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점심이나 먹고 오려고요. 작물들이 빨리 자라줘야 따먹을 텐데 지금 따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없네. 여기가 정산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시장이 크지는 않아요. 막 엄청난 그런 5일장은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들 장 보는 정도 시장이래요. 이게 다야? 아무리 작아도 이건 좀 뭐지? 이게 단가 봐. 이곳에서 나지 않는 식료품과 옷가지 몇 개를 파는 게 이곳 5일장의 전부이다. 이게 단가 봐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봐. 그 막 분식도 팔고 막 그런 게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혼자도 되나요? 안녕히 계세요. 맨날 이렇게 혼자는 다 안 되니까 제가 중국집 가거나 아니면 맨날 국수집, 국밥집 이런 데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속상해. 되나? 안녕하세요. 혹시 1인분도 파나요? 사장님 혹시 1인분도 팔아요? 감사합니다. 저 인천이요. 네. 불고기가 유명한가 보다. 저 뚝배기 불고기 하나 주세요. 네. 날씨가 너무도 그러니까요. 콩 한 나무를 심던 꽤 한 나무를 심던 거기에 TV가 필요한 만큼 들어가야 이 마을은 대부분이 농사꾼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만나는 한 명 한 명 모두가 말라 죽었어요. 나의 스승님이다. 그래서 내일 다시 심으려고요. 조금 모종 사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대장간 일반적인 불고기 전골이 아니네. 김밥 천국에서 먹던. 그래서 가격이 조금 있었구나.
옛날 같으면 관심도 없었을 뉴스 소식에 이제는 온 신경이 집중이 된다.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 폭염 때문에 농사 다 망했다고, 가뭄 때문에 비가 너무 안 와서. 평생 남의 일일 것 같았던 이야기가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잘 먹었습니다. 아니, 맛있게 드세요. 맛있었는데 메뉴 선정을 잘못했어. 더워.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가 막 고추 팔고 마늘 팔고 하기가 쉽지가 않겠어요. 너도 나도 다 자기 밭이 있는데 누가 사?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 사기 힘든 그릇, 저런 저기에 옷가게거든요. 저런 것들만 장이 들어서나 봐요.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야채들이랑 며칠 먹을 거 사러 하나로마트를 또 가야겠어요. 와, 방울토마토가 이만큼에 3,000원이에요. 미쳤다. 이거 봐. 이만큼에 3,000원이에요. 말도 안 돼. 지금 또 40도까지 날씨가 미쳐 날뛰고 있어가지고 낮 시간은 멸치똥이나 따면서 보낼게요. 저는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이라 그래가지고 안 믿었거든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워낙 밝은 사람이고 어딜 가나 밝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이니까 이런 내가 우울증이라고? 그럴 리가 있나? 우울증이 뭐 막 엄청 진짜 우울한 사람들 딱 봐도 웃음기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어요. 뭐 평소처럼 그냥 일도 잘하고 사람들도 잘 만나고 잘 지내고 있어서 그래 뭐 우울증 아닌 것 같아. 굳이 뭐 약 먹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최근에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 멘탈이 좀 무너졌겠지. 이깟 거 긍정 파워로 극복하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너무 바쁘게 삶을 사니까 제가 제 정신적으로 무너진 걸 자각할 시간이 없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쉬는 날이었는데 우울증 따위 무력으로 극복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백화점을 갔어요. 그래, 나에게 명품을 하나 선물을 하자 하면서 어머 세상에 어쩜 이렇게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진짜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뭘 봐도 예뻐 보이지도 않고 아 더위 먹었나 하고 잠깐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폐장 시간인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간지 몰랐어요. 나는 그냥 잠깐 사람 구경하고 있었던 건데 그냥 반나절이 뚝딱 지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뭔가 나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를 깨달았고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쉬는 날은 제가 원래도 집순이라서 집 밖을 안 나가는데 그래도 집에서 되게 사부작사부작 하는 게 많거든요. 워낙 취미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잠만 자는 거예요. 쉬는 날 집에 있으면 하루에 20시간 정도를 침대에서 안 내려오는 거야.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나는 잠깐 상상, 공상, 명상 한 건데 해가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아, 나 우울증이 맞구나. 우울증이 꼭 막 엄청 맨날 울고 슬퍼하고 있고 그런 게 우울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왔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막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 우울한 생각만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농부로 살면 농부가 우울할 틈이 어딨어. 할 일이 이렇게 태산인데 아침부터 밤까지 살아보고 좋으면 그냥 진짜 시골에서 살까도 솔직히 좀 고민 중이에요. 나는 그렇게 나의 상태를 받아들였고 이곳으로 내려왔다. 열여섯 살 때부터 나는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해내야 하는 가장이었다. 어쩌면 너무 열심히 살아서 번아웃이 온 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 또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움직이 있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다 보면 이렇게 내 인생에도 무지개가 떠오를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나는 오늘도 그저 참아내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며 보내본다. 저 여기 온 첫날 떡을 맞춰놨거든요. 어릴 때 할머니랑 이사하면은 떡 돌리고 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약간 농사 꿀팁도 얻고 할 겸 동네 어르신들이랑 친해지려고 이사떡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오늘 떡 돌리러 갑니다. 렛츠고. 이거 2박스야? 감사합니다. 이모, 저 오늘 떡 맞췄어요. 아, 진짜? 샀어. 어떡해. 친한 사람이라 나. 아니요, 저 어제 주신 거 아직 남았는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세요. 계세요. 이거 하려고 한 거야. 나쁜 사람 아니야. 저 여기 정산댁에서 한 달 지내면서 앞에 농사 지기를 그래서 떡 했어요. 지나다니며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예, 물어요? 아니에요. 안 물어요? 안녕. 안녕. 왜 인사도 안 하고 떡부터 돌리냐는데? 인사를 먼저 하고 떡을 돌리는 건가? 몰라요. 할머니가 저 빨간 대문집에 갖다 주고 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오며 가며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계세요? 님들 저 이렇게 찾아다니다가는 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마을 회관으로 갈게요. 와 너무 더워. 돌아버려. 안녕하세요. 거기 그 심은 거 다 죽었지? 네. 깨만 다 살았더라고. 네, 맞아요. 아침이랑 밤에 물 주는데도 안 살아나요. 여기서 맨날 다 같이 밥 먹어요? 그럼? 반찬은 있어도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먹으면은 그런 데는 다 맛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반찬 해올게요. 이렇게 나는 이 작은 마을에 막둥이 아기 농부가 되었다.